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건 릴레이와 양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양솔도 편솔하고 특성의 차이만 조금 있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양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양솔은 양방향 솔노네이드 밸브라고 해서 Y1이 전진 신호고요, Y2가 후진 신호가 될 겁니다. 대부분은 밸브의 왼쪽이 전진 신호고요, 오른쪽이 후진 신호로 사용합니다. 현재 공기압 회로들을 보면 복동 실린더 하나와 리밋 스위치 1, 2가 있고요. 5포트 2위치짜리 양솔이 하나 있네요. 공기압 회로들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죠. 현재 보이시는 게 양방향 솔노네이드 밸브입니다. 양솔이라고 하죠. 왼쪽이 Y1이 될 겁니다. 오른쪽이 Y2가 될 거고요. 네, 동작을 설명드리면 PB1을 누르면 Y1의 신호가 가겠죠. Y1의 신호가 가면 밸브 위치는 바뀌고요. 밸브 위치가 바뀌면서 실린더는 전진을 하겠죠. 네, 그 다음으로 PB2를 누르게 되면 Y2에 신호가 가고요. Y2에 신호를 주면 밸브는 원위치가 되겠고요. 원위치가 되면 실린더 A는 후진을 하겠죠. 이런 원리입니다. 결선을 해줄게요. 네, 이렇게 결선을 해줬습니다. 전원을 켜고요. 그 다음에 에어를 넣습니다. PB1을 누르고요. 네, 실린더는 전진을 하죠. 그 다음에 PB2를 눌러서 Y2에 신호를 주면 실린더는 후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후진을 하죠. 양솔은 잠깐만 신호가 들어가도 스프링이 없기 때문에 전진하고 전진이 완료된 상태에서 멈추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요. 다음 해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해제로는 푸시 버튼을 누르면 K1 릴레이가 살 거고요. K1 릴레이 A 접점에 의해서 Y1에 신호를 주면 밸브 위치는 바뀌겠죠. 그리고 실린더 A는 전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PB2를 누르면 K2가 살 거고요. K2 A 접점에 의해서 Y2에 신호가 가고요. Y2에 신호를 주면 밸브는 다시 원위치로 바뀌게 돼서 실린더 A는 후진을 하겠죠. 이렇게요. 네, 푸시 버튼으로 직접 제어를 하냐 아니면 릴레이로 간접 제어를 하냐, 그 차이밖에 없는데요. 릴레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간접 제어를 하겠다는 겁니다. 간접 제어라는 게 뭐냐, 릴레이를 사용해서 신호를 줘서 간접적으로 제어를 한다 그래서 간접 제어라고 말을 합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고요. 동작 사항은 푸시 버튼이랑 똑같으니까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예제로 넘어왔습니다. 이 예제에서 바뀐 거는 초기 물리 버튼인 PB1을 누르게 되면 K1이 살 거고요. K1 A 접점에 의해서 Y1에 신호를 주고요. Y1에 신호를 주면 밸브 방향은 바뀌겠죠. 그래서 실린더 A는 전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LS2가 살면 LS2 접점이 붙게 되면 K2가 살 거고요. K2 A 접점에 의해서 Y2에 신호를 주고요. Y2에 신호를 주면 밸브 방향은 다시 원위치가 돼서 실린더는 후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어렵지 않죠? 네, 결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선을 해줘 봤고요. 전기를 올리고요. 푸시 버튼 누릅니다. 네, 이렇게 전진하고 후진을 하죠. 다시 네, 이렇게 전진하고 후진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 예제로 왔습니다. 결선하는 건 스킵을 할게요. 자기유지 1화편에서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 결선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기유지 1화를 보시고 결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선하는 게 너무 힘들다,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시퀀스 결선 꿀팁이라고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작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BO를 누르게 되면 K2 B접점은 그냥 통과가 되고요. K1 릴레이가 살겠죠. K1 릴레이가 살면 자기유지 되고요. K1 A접점에 의해서 Y1에 신호를 내보내게 될 겁니다. Y1에 신호가 가면 밸브 위치는 바뀌고요. 실린더 A는 전진을 하겠죠. 실린더 헤드가 LS2에 닿게 되면 여기 접점은 붙겠죠. K2가 살 거고요. K2 접점에 의해서 Y2에 신호를 보내게 될 겁니다. 여기 Y2에 신호를 보내게 되겠죠. 그럼 밸브는 원래 원위치로 돌아가게 돼서 실린더는 후진을 할 겁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 Y1이 K1이니까요. K2의 B접점으로 K1의 전원을 소동을 시키면 자기유지 접점 떨어지고요. Y1에 가던 출력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Y1의 신호는 끊기고 Y2 신호만 남게 돼서 실린더는 후진을 하는 겁니다. 네, 동작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전원을 올리고요. 피변을 누릅니다. 네, 이렇게 전진하고 후진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누르겠습니다. 전진, 후진. 네, 잘 되죠. 그리고 항상 체크하실 때 릴레이 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릴레이 불이 회로도랑 같이 맞아야 됩니다. K1이 살고 K2가 잠깐 들어왔다 꺼지죠. 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편솔과 마찬가지로 푸시 버튼을 계속 눌러보고 있겠습니다. 누릅니다. 편솔하고 똑같죠. 그 이유는 편솔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린더 A가 후진을 하고 LS2를 벗어나는 시점에서 K2의 전원은 떨어지잖아요. K2 전원이 소등이 되면서 다시 K1 위에 있는 K2 B접점은 다시 붙게 되고요. PB1을 계속 누르니까 K1이 다시 살고, K1이 살면 여기도 살겠죠. Y1의 신호를 계속 내보내게 되어 LS2 앞에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행정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예제로 가볼까요? 네, 그 다음 예제로 왔습니다. 이전 회로도와 다른 거는 여기에 LS1 신호를 넣어줬다는 거고요. 편솔하고 똑같습니다. 편솔하고 다른 거는, 편솔은 스프링이 있어서 자기유지가 필요하지만 양솔은 릴레이에 자기유지를 하지 않아도 신호만 잠깐 들어가도 밸브의 위치가 바뀌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밸브이기 때문에요. 자기유지를 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회로도를 그릴 때는 항상 양솔이든 편솔이든 구분하지 않고 자기유지를 넣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동작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PBO를 누르고요. PBO를 누르면 K1이 살겠죠. K1이 살면 자기유지 되고요. K1 A접점에 의해서 Y1에 신호가 가고요. Y1에 신호가 가면 밸브 위치는 바뀌어서 실린더 A는 전진을 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전진을 해서 LS2를 닫게 되면 LS2가 살아서 K2가 살 거고요. K2 A접점에 의해서 Y2에 신호가 가고요. Y2에 신호가 가고 동시에 K1 릴레이는 소등이 될 겁니다. K2 B접점 때문에 소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진을 완료하게 되면 여기 LS1이 다시 닿죠. 다시 닿아서 실린더 A가 다시 전진을 하는 사이클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동작을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배선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동작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PBO를 누르고요. 전진했다가 후진을 하죠. 계속 눌러보고 있겠습니다. 네, 전진하고 후진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잘 되죠? 네, 이렇게 양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양솔도 큰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편솔하고 조금의 특성의 차이만 있지 편솔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편솔은 전진 신호만 있고 후진 신호는 그 전진 신호를 끊어서 후진 신호를 만드는데요. 양솔 같은 경우에는 Y1, Y2가 있어서 전진하고 후진하는 신호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후진하기 전에 Y1의 신호는 꼭 끊어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요. 이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셔야 스케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스케치를 해야 도면을 확실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스케치 과정을 빼먹어 버리면 오류 도면에 오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스케치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서 그 스케치편을 보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스스로 변이 단계선도도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편솔 양솔 그것도 바꿔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 겁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요. 습득을 빨리 하시는 분들은 금방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